근데 맨질맨질한 내 이빨에다가 이렇게 생긴 걸 끼우면 실제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요즘 교정장치 안 붙이고도 치료가 된다 라는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인 것 같아요. 사실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도 98년 9년도 이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 원리가 뭐였냐? 교정장치를 이빨에 보통 이렇게 생긴 걸 붙이지 않습니까? 이에다 척 붙이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 철사가 지나가서 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교정치료란 말이죠. 근데 이게 보기 흉하단 말이에요.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이도 치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그게 된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보이십니까? 이게 플라스틱? 그죠? 예,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거 꼈다가 다음에 이거 끼고 그 다음에 이거 끼고 그 다음에 이거 끼면 가지런해진다. 정말 그렇게 짠하고 될까요? 되면 좋겠습니다. 교정과 의사 입장에서 이거 집에 가서 끼세요 그러면 환자가 가지런해져서 오면 좋겠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뜬 치아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쓱 가요. 어떻게 쓱 가죠? 철사를 타고 쓱 갑니다. 이게 보통 교정치료죠. 그죠? 그럼 고무줄로 당겨요. 쓱 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디지털로 보면 초침 지나가는 거 아시죠? 쓱 가는 초침은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디지털은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끊어지죠. 똑같이 치아가 이동하는 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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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단계로 나눠요. 이가 움직이는 걸. 그러고 난 다음에 이놈이 여기에 갔을 때를 상상을 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있는 것처럼 틀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안 들어가겠죠. 그걸 억지로 쑤셔 넣어요. 그러면 이가 이 만들어 놓은 두 번째 단계의 플라스틱 틀 모양으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또 만들어서 끼고, 그럼 낄 때는 뻑뻑하니 불편감이 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플라스틱 틀 안으로 이 모양이 맞아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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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서 펴진다는 겁니다. 이게 투명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 내부에 이걸 어떻게 몇 단계로 나눌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 안에 있는 거 의사들이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일반 교정 치료는 아날로그다. 쓱 끊임없이 가는 거. 그 다음에 투명 교정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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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가 가려면 이에다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교정 치료 중에 아날로그 방식인 기존 교정 치료는 의사가 집어넣는 철사와 고무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얼마 동안이요? 24시간이요. 그렇죠? 24시간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언제 힘이 가해져요? 여러분이 꼈을 때. 하루에 24시간 힘 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일반적인 교정장치는 이빨에 붙어 있으니까 24시간 힘이 되지만 얘는 최소한 축구라고 열심히 껴도 얼마나 낄 수 있어요? 20시간.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한 서너 시간을 빼면 자는 시간에 끼고 나머지 시간에 끼고 하면 20시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열심히 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떡할까요? 그 다음 틀을 또 껴야겠죠? 다음 틀을 또 껴요. 그 다음 또 틀을 킵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이 장치는 2주에 한 번씩 바꿔 끼세요. 이건 3주에 한 번씩 바꿔 끼세요. 그런 지침이나 처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환자가 치료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를 쫙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저 장치를 짠짠짠짠짠 만들어놔요. 이 사람은 장치 20개 끼면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10개만 껴도 될 것 같아. 이게 미리 진단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공장에서 쫙 만들어요. 그 만든 장치를 환자한테 한 원씩 주기도 하고 아니면 세트를 쫙 주고 집에 가서 껴! 그리고 줄 수도 있는 거죠. 치료가 잘 될까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장치 끼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끼는 사람은 갈 거예요. 물론 붙이는 것보다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24시간이냐? 죽으라고 열심히 껴도 20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웬만큼의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장치 안 붙이고 싶어요. 투명한 걸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일 있을 때 좀 빼겠다.
이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 만나야 되는데 빼야겠다. 커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속이 껴요. 커피 마실 때 빼야겠다. 이럴 때 빼고 저럴 때 빼고 이럴 때 빼고 막 이게 뺄 생각만 들어있는 사람들이 주로 와가지고 투명 교정을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이런 분들 치료가 될까요? 장치를 안 끼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그럼 다음번에 갔을 때 쭉 줄줄이 사탕처럼 붙어있는 것 중에 2단계 장치를 끼고 갔는데 3단계 장치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단계 조금 더 열심히 끼시고 오세요. 3단계를 또 끼자 그래요. 또 안 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껴서 이거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경우가 그냥 장치 붙이고 있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의 장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열심히 낄 것인가 안 낄 것인가. 안 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열심히 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라는 게 귀찮죠. 이빨에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나 보다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껴야 됩니다. 빼면 뻑뻑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네. 그러고 나서 밥 먹을 때 또 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 칫솔 깨끗해요? 그 다음번에는 또 껴요.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저는 보통 뭐하고 비슷하냐면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야단을 치거나 엄마가 공부해라 이렇게 욕하지 않는데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 교정을 했을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치료가 잘 끝나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난 도저히 이거 못 끼겠다 불편해가지고 그냥 장치 붙입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끼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야단을 쳤는데도 안 끼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만둘 거냐 아니면 장치 붙여서 치료할 거냐. 그러니까 장치 붙이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휴 처음부터 장치 붙였으면 이미 끝났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장치를 얼마나 열심히 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또 다른 거 하나는 교정장치를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철사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놈을 당기면 어떻게 해요? 이빨이 내려가요. 철사를 올리면 올라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사방팔방으로 이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조절성이 무지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정밀한 조정이 이 교정장치로선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막을 씌워가지고 이 막을 이렇게 움직이면 앞뒤로 옆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아래로의 움직임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를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에다가 장치들을 붙여요. 물론 교정장치처럼 생기게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치 치료할 때 쓰는 그 레진이라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여기다 조금 붙이고 저기다 조금 붙여서 플라스틱 이 틀이죠. 틀이 들어갔을 때 그 이빨에 붙어 있는 레진 덩어리를 더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힘이 더 가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빨에 계속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조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붙으면 우둘두둘한 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치료자에게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다가 이걸 덮어 씌우니까 속에서 음식 물질이나 세균이 살기 되게 좋죠. 그 다음번에는요, 칫솔질 하기가 이렇게 생긴 이빨에 붙어 있으면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 써서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렇죠. 요 틈바구니 사이에 요 이빨,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리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요. 여기 안 닦였네? 닦아야겠다. 여기 안 닦였네? 닦아야겠다. 근데 맨질맨질한 내 이빨에다가 이렇게 생긴 걸 끼우면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살았던 것처럼 그냥 대충 닦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으면 음식물 찌꺼기를 비닐 랩으로 턱 써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속에서 충치가 생기는 거를 원상복구 시킬 때 되게 중요한 게 침이래요. 침에 있는 칼슘 같은 것들이 이에 붙으면서 조금 손상된 치아를 다시 돌려놓는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랩을 덮어 씌워놨으니까 치아에 침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안 닦으면 심하게 빨리 충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칫솔질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저는 하느냐? 그래서 선생님은 해요? 이거 많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다 치료하세요라는 경우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잘 낄지 물음표가 크게 찍힌 데다가 이분이 와서 투명 교정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안 낄 생각부터 하고 있는 분들이 물어보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드는 거죠. 또 다른 거는요.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정밀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치료 끝나고 났을 때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아우 나는 성질이 들어서 그건 못할 것 같다. 여기서 2단계에서 박수치고 끝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 만족감을 위해서도 못 쓰겠다. 그래서 정말 조금 틀어진 거, 앞니 사이에 조금 틈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나머지 다 괜찮으면 그런 미약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덧니도 피고 빼고 집어넣고 입도 집어넣고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걸 놓고 보면 내가 죽어도 이걸 써야 된다. 투명한 걸.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를 뽑은 것도 이걸로 한번 치료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장치가 좋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증명에 내 환자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분한테 가장 편하고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덜 불편한 것들을 골라야지 이 장치에 매달려서 이거보다 효율성이 있는 거를 버리고 여기만 써보겠다고 드는 건 올바른 치료 방법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투명 교정 얘기를 좀 해봤어요. 요즘 되게 유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경우에 다 치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에 붙이는 장치는 모든 경우에 다 치료가 가능하고, 또 다른 거는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저거를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진짜 열심히 낄 건가? 2년 동안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고민 안 하면 나중에 결국은 고생대로 하고 장치는 장치대로 붙이고 이런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잘 닦으셔야 됩니다. 붙이든 간에 꼈다 뺐다 하든 간에 잘 닦으셔야 돼요. 치료가 안 되는 장치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지는 않겠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장치 붙이세요라고 주로 아직까지는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명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